이번 시간은 구성요소 제작에서 매체성 구성요소 제작 단계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웹, 모바일, 패드, 텔레비전, 키오스크, 공간, 전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해상도, 파일 포맷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범용성, 공용성을 지켜 다양한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표준화를 적용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 씨. 네, 안녕하세요. 이제 좀 복잡한 시간이 또 됐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매체성 구성 요소를 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체성 구성 요소요. 매체성 구성 요소. 그냥 매체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디어를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나중에 이런 UI나 매체들 그리고 정보들을 모아서 한 페이지에다가 이걸 딱 세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웹 디자인이라고 하겠죠. 네. 이런 데 들어가는 실제로 구현되는 것들, 매체들, 사운드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이 다 매체성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미디어 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매체는 이제 디바이스가 중요하죠. 네. 디바이스가 중요한데 이 디바이스, 즉 기기는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발을 컴퓨터 모니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서 출발한 웹사이트 보는 어떤 정보들의 구성이 요즘 모바일로 많이 갔어요. 네. 핸드헬드. 그 화면도 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기들이 딱 두 개만 있으면은 또 오히려 좋습니다. 컴퓨터 화면, 전화기.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또 중간에 패드도 있고요. 네. 또 컴퓨터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나온 것, 화면 사이즈와 또 10년 전에 출발한 오리지널 그 옛날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점점 스펙터클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미디어들을 이런 기기, 즉 디바이스에 앉히는 작업을 할 때 어느 것이 과연 표준이냐, 네. 또 얼마나 사이즈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좋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체별로 디자인을 다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진 것들은 미리 한 개만 만들면 거기에 그 기기에 최적화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하는 것을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화면하고 모바일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큰 것들, 대형 화면 이렇게 보통 나누고요.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디자인은 대부분 가로폭이 해상도로 기준을 하는데 픽셀 해상도로 보통 하죠. 네. 1024, 그러니까 1024개의 픽셀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2000 픽셀까지로 한 2배 정도 늘었죠. 화면이 좀 더 많은 영역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옛날에는 이만한 자갈들을 1000개를 놨다라고 하면 요즘은 요만한 모래알을 2000개를 놓은 거기 때문에 화면은 작아도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굵은 걸로 놓으면 화면은 큰데 많은 걸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단 점 하나의 개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24개로 하느냐 뭐 1920개로 하느냐 그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요즘 한 그런 2개 정도를 사용하는 추세이고 2개 중에서 어느 거를 더 기본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옛날 컴퓨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습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배움에는
물질적인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하위 호환성을 따르게 됩니다. 약간 옛날 버전에서도 실행되게 만들어줘요. 교육용 700 사이트 픽셀 들어봤어요. 720 그죠? 그 정도도 됩니다. 그런데 네. 너무 옛날 걸로 하면 기계가 너무 옛날 작동하지 거구나. 않는 어떤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네. 한 10년, 20년 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시켜 나가는 추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웹 모바일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기술들이 많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요즘에 스크립트, HTML로 구현할 수 없는 보조적인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네. CSS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구현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또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 이런 것들이 요즘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가로 세로 비가 약간 달라서 1대 0, 1대 1.7 정도 이렇게 직사각형 픽셀이었다면 네. 요즘 점점 정사각형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정사각형 그림을 보여주면 네. 픽셀이 긴 데서 이걸 보여주게 되면 정사각형이 늘어나게 되죠. 보여질 때. 네. 그런 차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네. 어떤 미디어에 맞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모바일 기기의 표준 해상도는 대략 요즘은 가로 한 800 픽셀, 한 768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정확한 치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어떤 책을 통해서 정확한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발견을 해서 그걸 검색을 해보시고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대부분 비트맵화돼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컴퓨터의 화면이 해상도 높아지느냐 낮아졌느냐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픽셀의 개수만 네. 맞으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굵은 모래도 되고 가는 모래에서도 다 표현은 됩니다. 물론 약간 거칠긴 하겠지만 말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디자인해서 요소를 화면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벡터로 만들면 됩니다. 벡터 기반은 대부분 뭐 플래시 파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SVG라 그래서 벡터를 가장한 비트맵도 있어요. 비트맵인데 비트맵이요? 벡터처럼 이렇게 스케일러블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포맷이 또 있습니다. SVG 파일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구현한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들에 맞춰서 길쭉한 기기, 데스크탑, 또 모바일 이런 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구현한 페이지가 과연 어느 나라에서나 또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다 똑같이 보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죠. 네. 그것 때문에 웹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3C. 맞죠? 좋네요. 네. W3C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오래됐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ECMA라든지 IETF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요. 웹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체크하느냐면 HTML 문법이 잘 맞는지 그 문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 동사, 수로 이런 어떤 형식이 있듯이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HTML 언어가 기본적으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HTML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들인 사용자 정의 디자인 속성들, CSS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것들, 그 다음에 XML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용자 정의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하는데 HTML 페이지에다가 XML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게 되면 멀리 떨어지는 서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덤프를 해서 이렇게 떠와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따르고 있는지, 통일되게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언해 놓고 여기에 맞춰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웹사이트의 페이지들이 과연 웹 표준에 맞는지는 어떤 도구를 썼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드는 뭐 드림위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뭐 정품을 썼느냐 아니면 뭐 그냥 작은 유틸리티를 썼느냐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에서 내가 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네. 어디서 만들었던지 간에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어떤 체제가 웹 표준에 맞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검사하죠? 일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검사할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네. 그 페이지를 다 보여주면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몇 초가 지나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개발해 놓은 그 라인을 그렇죠. 언어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HTML 문법 중에 바디 태그가 뭐가 틀렸다라고 거기 나와요. 메시지가. 그러면 그게 보통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표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실습 시간에 네. 잠깐 우리가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꼭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웹 표준에 의해서 HTML 코드로 구현되는 웹 페이지들을 기기별로 잘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미디어들을 잘 앉혀주고 하는 작업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웹 표준은 개발하는 분들은 당연하고 디자이너 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네. 우리 팀에서 이걸 표준화 검사 한번 해보자라고 제의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잊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데에 문제가 생기냐면 웹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보인다든지 네네. 뭐 표를 만들었는데 한 표의 라인이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이제 맥을 써서 네. 보통 사파리나 크롬 브라우저를 그렇죠. 쓰는데 네. 윈도우에서 이제 똑같이 보일지. 네,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어서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웹 표준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검증해 보라고 네,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체별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웹은 문자, 소리, 그림,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서로 연결합니다. 웹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언어는 HTTP라고 합니다. 모바일은 이동성이 있는 IT 기기들을 총칭하며 상시성을 갖습니다. 올인원 디바이스이며 즉시 접속성을 갖습니다. 실시간성을 지니며 인간과 24시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습 시간입니다. 네, 실습이 좀 힘들죠? 어땠습니까? 실습이? 실습이요? 그래도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매우 괜찮습니까? 뿌듯합니다. 그래요. 이번 실습은 매체별 특성을 정리하고 규격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열고 그걸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더 편한 게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해상도 목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기를 쓸 건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750-1334 요거는 이제 아이폰 6 요게 아이폰이요? 네,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특별히 어떤 디바이스에 최적화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참고로 여기다 적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폰 6요. 네. 그다음 PC 화면 못지않게 아주 대화면을 제공하는 아이패드 최신 기종 있죠. 뭐 네. 레티나 화면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고운 모래로 네. 이렇게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아도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건 3대4고요. 그러니까 3대4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3대4는 눕혔을 때 모바일 디바이스는 세웠을 때 가로폭이 3이지만 컴퓨터 PC 기반의 모니터는 이게 눕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가 높죠. 그래서 이것도 3대4로 본다면 이 기준으로 보통 작업을 하면 되겠고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어떤 비율이 되는지를 이러한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있다면 이제 뭐 다른 항목들을 해상도, 비율, 스펙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하면 되겠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화면에 아까 제가 이런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는 모래알, 네. 굵은 자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개발할 때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라고 해상도에 맞춰서 개발을 해놨는데 고해상도 화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작게 보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파일을 정리해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일단. 자, 다음 실습은 브라우저 호환성에 대한 얘기고요. 브라우저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홈페이지를 네. 만들었는데 브라우저마다 서로 다르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작된 그 샘플이 있으니까 그거를 브라우저로 열어서 네.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웹페이지 호환성이라고 하는 W3C나 이런 데에서 그 제공하는 웹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충족되는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11의 HTML이라고 하는 네. 그 파일을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것은 지금 어디죠? 크롬 브라우저네요, 그죠? 네. 크롬 브라우저고 이 화면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보이는지 보려면 화면을 나란히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일단 화면을 좀 좁혀 놓으시고 제가 너무 꼭 눌렀나 봅니다. 이 브라우저는 뭐죠? 얘는 오페라요. 아, 오페라라는 브라우저입니다. 두 개의 창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가요? 네. 위쪽도 한번 같이 보시고 타이틀이 맞는지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점을 볼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예. 브라우저 호환성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웹 표준을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네. 보통 한 두세 개가 존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인터페이스가 뜨고 나면 어느 URL을 검사할지를 물어봅니다. 네. 그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네이버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요. HTTP로 시작을 하고요. HTTP 같이. 지금 화면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아래로 스크롤 해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사이트만 알면 이런 것들은 내가 검사할 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여기다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되니까 네.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물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하위 호환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실습 마치겠습니다. 네. 일반적 의미로 웹 표준은 W3C, ECMA, 오아시스와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한 개방형 인터넷 표준을 말합니다. W3C에서는 웹페이지가 표준안에 맞는지, 접근성이 고려되었는지 유효성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미션은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 반응형 웹은 기기의 폭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냐 PC 화면이냐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디자이너는 그냥 HTML 수준에서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요. 그 이유는 드림위버나 이런 웹 에디터에서는 기본적인 것까지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데 그 이상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부터는 이게 작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개발자에게 의뢰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반응형으로 모바일 화면에서는 좁혀 보이고 넓은 화면에서는 넉넉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코딩을 한번 해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냥 간단히 자기 이름을 표현하는 그런 스크립트고요. 일단은 그냥 텍스트로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만 화면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장식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면 그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를 입혀서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테두리를 넣은 것에 화면 폭을 조절을 하면 텍스트의 색의 컬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속한 기기의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도록 이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아까는 텍스트만 보였고요. 지금은 그 텍스트, 똑같은 텍스트에 이렇게 테두리가 쳐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구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을 참고로 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두 다 디자이너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측면으로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화면에 반응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그 부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랭귀지마다 스크립트마다 구현되고 컬러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넓혔네요. 지금 모바일 화면을 중심으로 넓어지게 되면 빨간 글자로 보이게 되고요. 좁히게 되면 파란색의 글자로 보이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미션을 완료한 결과가 됐는데 중간에 잘한 것 같아요. 잘 모르면 개발자에게 연락을 하든지 같은 팀 내에서 조언을 구하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레이아웃 작업을 위해 반응형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체별 특성과 운영체제에 따라 많은 요구 스펙들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에 따라 스펙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체성 구성 요소 제작과 관련된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봅시다.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보다 더 먼저 나온 원조가 있죠. 원조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렇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좋아요. 잘 알고 있네요.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라는 게 가장 먼저 출발을 했었고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웹브라우저의 역사 찾아보시면 있을 것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이것들이 어떤 웹브라우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것만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어느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텍스트로 제공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보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탯 카운터라는 사이트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영문자로 스테이터스의 앞 글자 스탯 카운터 이렇게 치시면 그 사이트에서 비주얼로 정말 예쁘게 구성을 해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셔서 주요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애플사의 웹브라우저는 사파리, 크롬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공통으로 많이 쓰는 것이 파이어폭스.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죠? 모질라라고 했죠. 그리고 옴니그룹에서 나온 옴니 브라우저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개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페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웹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까지 테스트할 필요는 없으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브라우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어. 이렇다면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 PC, TV 같은 경우에 이제 4K 화면이 나온다 말씀인데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디자인의 우리 지금 이 NCS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학습 모듈의 한계라면 한계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목이 뭡니까? 학습 모듈의 큰 대전제가 디지털 디자이너잖아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화면에는 우리가 거의 다 무언가를 콘텐츠를 입혀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화면이 커진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되고 그 폭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런 디바이스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화면이 커지면 영상 디자인은 해상도를 높여서 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최종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화면의 해상도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웹과 관련된 웹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디자인의 우리 NCS 영역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요. 웹페이지 안에서 영상물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웹페이지 안에 배치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단원에서는 약간 주제가 벗어난다고 보고요. 영상 디자인만 특성을 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 좀 받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기회에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별 특성을 파악하고 유효성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주요 웹 브라우저의 표준 스펙을 인지하고 웹페이지 작업 시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접근성 및 유효성 검사를 위한 무료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항상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